안녕하십니까. 윤준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같이 2021년 동남아 정세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21년 동남아 정세의 전반적인 흐름을 동남아 국가연합인 아세안의 중심성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허무한 중심성이라는 개념으로 2021년 아세안의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제로서 저는 미얀마 사태와 미얀마에 관한 아세안의 행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정부를 전복시키고 정권을 장악했죠. 전격적인 쿠데타 반대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있는 국가행정평의회로 불리는 이 군부는 8월 2일 미나웅 hlaing을 총리로 임명을 하고 과도정부를 수립을 했고요. 2023년 8월까지는 비상통치 체제를 이어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세안은요, 미얀마 군사정권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정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그동안 외교적인 노력을 했고요. 또한 미나웅 hlaing은요, 이번 10월 달에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초청받지를 못하는 등 아세안 나름대로 단호한 그런 신호를 보냈었습니다. 미나웅 hlaing 장군은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와 같은 아세안의 결정은 전례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지역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정 불간섭과 또한 전원합의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해왔던 것이 아세안의 일반적인 전통이었는데 이 전통에 비춰볼 때도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태국을 포함해서 일부 회원국들은 미나웅 hlaing 장군의 참여를 주장을 했지만 회원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아세안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이 문제를 좀 무마시켜 나갔어요. 그러나 2월 군사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5개항의 로드맵을 이행하는데 여전히 시간을 끌면서 아세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1967년도에 아세안이 설립이 됐죠. 그리고 태국에서는 그 이후에 6차례 쿠데타가 있었거든요. 아세안은 그동안의 태국군 사령관이자 현재 총리인 프라유 찬오차 장군이 주도했던 2014년 쿠데타 등 여러 가지 쿠데타 주동자들에 대한 일단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쿠데타 이후에도 태국 정부를 수용을 했었죠. 또한 1997년도에 캄보디아가 아세안을 가입을 하고서 당시 훈센 총리가 시아누크 국왕의 아들인 나나리드 총리를 축출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었는데요. 이것 또한 이것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러한 결정을 한 적이 아세안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아세안의 모순된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미얀마 사태 속에서도 아세안은 어떤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여개 국가들은요, 미얀마 사태 대응에 대해서 아세안의 선도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들 주요 대화 상대국들과의 정상회담이 포함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미얀마 대표단을 참여시킬까 말까 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거져 나왔죠. 비록 미얀마가 미국과 EU의 우선순위는 아니지만요. 군사정권 인정을 하는데 반대한다는 공적 입장을 취하면서 국내외 지지를 얻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과 EU 등은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의 철수 후 대처하는 문제 또는 지속적인 중동 문제 등 더욱 절실한 외교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게 중국과 러시아를 보면은요,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군사 정권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떠한 아세안의 결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강화되고 있고요. 또 군사 정보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 판매도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초기에 서방의 미얀마 고립 정책을 지지하면서 지원을 정상화시키면서요, 미얀마 군부와의 전통적인 유대 관계를 재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이와 같은 아세안의 태도와 쿠데타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엇갈린 반응으로 인해서 아세안이 합의를 이루는 데는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집권한 태국 군부도 미얀마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역사적으로 태국과 미얀마는 대륙부 동남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러한 라이벌 관계였지만 이 두 군사 정권은 가까운 관계를 구축하고 있죠. 태국은 아세안 내에서 미얀마 군정의 일종의 강력한 지지자로 보입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는요, 내정 불간섭 원칙을 유지를 강조함으로써 아세안 내에 군사 정권의 우방국으로 부상을 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은 2021년 4월 합의 이행을 강하게 추진했고요.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은 이 구상을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테오도로 락신 외교장관은 만약에 아세안이 미얀마 군사정권 지도자의 정상회담 참석을 허용한다면 지역기구로서의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를 했었죠. 아세안 차원에서 보면은요, 2022년이 바로 내년이죠. 캄보디아가 순환 의장국직을 맡게 되고요. 이에 대해서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세안에서 가장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수반이 그리고 또한 민주적인 통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바로 훈센 캄보디아 총리죠. 이 훈센이 미얀마 군부에 동지하고 또 아세안 내의 취약한 협의 구조를 해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측을 합니다. 캄보디아가 2012년 7월 달에 10년 전이죠. 아세안 회의를 주관하면서 당시 의장국으로 훈센의 견해에 따라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고 공동 의장 성명도 채택하지 않았던 것이 내년도에 캄보디아가 다시 의장국이 되면서 아세안의 자세를 흐트러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세안이 2021년 4월 정상회담 이후에는요, 미얀마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세안이 단지 말잔치만 하는 그룹일 뿐이라는 비판적인 주장도 강화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1960년대 아시아의 발칸반도로 인식되었던 국가 간의 분열과 갈등 지역을 평화 지역으로 바꾼 지난 50년의 아세안의 성공을 결코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결국 미얀마 문제는요, 아세안에게 커다란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문제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문제에서 그 자신들의 중심성을 강조해 왔지만 미얀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법적인 장치와 효과적인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설득과 협의가 갖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미얀마는 아세안 외교의 실효성을 시험하는 사례가 되고 있죠. 미얀마 군부는요, 아세안 회원국들이 안고 있는 이와 같은 제약 상황을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상태를 뒤집고 아웅산 수치의 NLD 정부가에게 권력을 돌려줄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아세안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미얀마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고 결국 잔혹한 정권을 은폐하는 기구로 비칠 위험을 안게 되었습니다. 아세안은 미얀마 정세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미얀마 정세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하면서 또 미얀마 군부가 기정사실화하려는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민 아웅 hlaing 장군을 배제했고 또 아세안 회의에서 군사정권의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나름대로 미얀마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의 시작일 수가 있죠. 2021년 10월 26일 바로 자카르타에서 제38차, 39차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성명 여러 가지가 채택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아세안은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즉각적으로 폭력을 중단할 것, 그리고 건설적 대화를 착수할 것 등 기존 지난 4월에 5개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4월 특별정상회의에서 참석했던 민 아웅 hlaing 군사장관이 배제된 가운데 열린 화상회의에서 미얀마 사태 해결 방안을 협의한 뒤에 의장성명 초안에 합의를 했죠.
아세안 무역론 등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모인 아세안 정상들은 미얀마 사태 해결 역량이 아세안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요.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10개 회원국의 정상 또는 대리 참석자 없이 9개국만 모였던 것은 1999년 아세안 회원국이 캄보디아 가입으로 10개국으로 완성된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요, 미얀마의 쿠데타 발생 초기부터 우려를 표명하고 아세안 차원의 해결을 촉구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은 미약한 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리 시엔 룽 싱가포르 총리는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전이 더디다면서 이것은 미얀마 국민과 또 아세안 자체의 신뢰도에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프라유 차이나타 태국 총리도 군부가 통치하는 미얀마 상황은 아세안이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잣대라면서 아세안이 미얀마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또 아세안이 국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역할을 여러 정상들이 촉구했지만 내정 불간섭 원칙이라는 걸 지켜온 아세안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획기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급변하는 지역 정세 속에서 아세안의 중심성과 또 아세안의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는 했지만 미얀마 정세를 다룬 의장성명 102항에서는 내정 불간섭 원칙을 존중하며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법치주의 또 민주주의 등 아세안의 원칙 적용에 적절한 균형점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적시하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종의 두리뭉실한 표현만 계속되는 한 아세안의 중심성은 흔들릴 것이고요. 또 아세안의 발전 또는 아세안의 단결 같은 것은 요원해질 것이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올해 터진 미얀마 쿠데타 상황과 이에 대한 아세안의 미온적이면서 또 분열되는 그러한 태도를 보면서 아세안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을 하면은 바로 진퇴양난에 처한 아세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허무해지는 중심성 동남아 아세안이라는 2021년 동남아 정세를 두 번째 주제로 미얀마 쿠데타와 아세안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